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양지수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고점 가까이에 위치한 코스닥과 달리 코스피는 3천선 저항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 세워볼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수요일의 주식 닥터인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을 전수해 주실 주식 선도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 투자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선도주 매매로 이익을 극대화해줄 김대준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반등하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업들의 호실적인 시장을 지지해주고 또 10월 소매 판매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반면 지난 3거래일간 열심히 반등했던 국내 증시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더 부진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1% 넘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1.16% 하락한 2,962선까지 되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매도해둔 외국인이 장중 다시 매수로 돌아오면서 5거래 연속 매수 기조를 이어갔고 개인도 7천억 원 이상 담아가긴 했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장중 강해지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모습이었고요. 0.41% 하락한 1,031포인트로 오늘 종가 기록을 했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기관은 함께 매수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 보시면 오늘도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만 독주하는 장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메타버스와 NFT 시장의 성장을 전망한 가운데 점점 관련주들의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래곤플라이나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덱스터, 맥스트, NP 같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 콘텐츠와 엔터, 게임주들의 강세도 함께 이어졌는데요.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 하이브의 신고가 행진 오늘도 이어졌고요. 또 기업들이 계속해서 관련 사업 진출 소식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많은 섹터들이 오늘 약세 흐름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좀 움직임을 보였던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가 미국 FDA에도 경구용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수는 밀렸지만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은 여전히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시장 관전평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전 고점 부근에 위치하여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이 주도한 시장이었고요.
빠른 손바뀜의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메타버스라든가 또 일부 게임주 흐름에서도 고점에서 되밀리고 그리고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는 현상의 모습을 보여줬죠. 이러한 모습들은 전 고점, 코스닥 지수상으로 1050포인트 부근에서의 전 고점의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오늘 장 지수의 낙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하락의 종목이 상승의 종목 대비해서 3배가 넘는 규모의 상황을 보여줬고요. 다만 거래소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모습에서의 상황을 보인 점이라고 한다면 지난 지수 구간에서의 2900포인트 선에서의 저점을 2번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반도체 일부 종목들과 전기전자 종목들이 탄력이 두드러진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노텍이라든가 DB하이텍이라든가 또 반도체 소부장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가격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우량주,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들의 흐름은 아직은 아니겠으나 그 주변에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바닥 다지기를 보이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이제 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숨고르기 과정이 앞으로 진행이 될 상황에서의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거래소는 바닥을 다진 이후에 조만간에 상승 턴오버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자리에 있다라고 오늘 장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평가를 해서 다음 주 그리고 내일 장에 대한 흐름도 한번 살짝 짚어봤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또 최근에 그랬던 것처럼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부진한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2,900선 지지를 2번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이 반도체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피는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 다시 한번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 이러한 시장 전망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관전평을 들어봤는데요. 김대준 주식닥터의 이러한 필승 시장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2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준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3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해서 점검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게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 NFT나 메타버스 모멘텀 있는 게임주들은 정말 연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틀째 신고가 이어갔고요. 또 위메이드, NC소프트도 오늘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게임주들이 최근에는 조정을 받더라도 아주 살짝 밀린 다음에 다시 한번 급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게임주들 어디까지 이런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지금 접근해 볼 수 있는 게임주가 있을지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부터는 게임주에 대한 투자를 신중하게 하셔야 될 시점입니다. 네. 왜냐하면 게임주의 그 상승의 시초가 되었던 종목은 위메이드였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별로의 순환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의 게임주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크래프톤 상승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네. 위메이드는 약 강보합에서의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하다가 되밀리는 현상으로 보여줬고요. NC소프트가 오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대형 게임 업체로의 상승이 오늘 장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 앞으로의 시장을 판단하여서 볼 때 기존의 게임주 작은 소형업체들 같은 경우에 동반해서 순환매 성격에서의 흐름의 그 상승이 진행되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이런 대형 게임 업체와 시장을 주도했던 대장주의 흐름에서 앞으로 게임 업체에 대한 전망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지만 투자 심리, 이격도 측면에서 과열
신호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쫓아가면서 매수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에서의 전략이 어떠할까? 왜냐하면 게임주나 메타버스의 전망치는 지금 흐름이 마무리되는 흐름에서의 이슈가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이 흐름에서의 이슈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적으로 한 번에 흐름에서의 조정 과정을 거치고 옥석을 가려진 다음에 진짜 대장주가 가는 그 종목으로 갈아타는 흐름으로서의 게임주에 대한 전망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오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경신한 다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고요. 또 위메이드도 좀 보합권에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좀 과열권에 들어갔다는 신호가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은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그 쉬어갔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에서는 너무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 게임들에 대한 분석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또 제약바이오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오늘 이번에 그동안 정말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서야 좀 서서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조정을 받았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제약바이오주들은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이 네. 국내 상장기업 2,200개 종목 중에서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꽤 많지 않나요? 업종군 내에서 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종목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나요? 300개 정도의 기업이고요. 네. 주로 코스닥 기업에 많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기업 수가 많은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업종 종목이 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종목일 것입니다. 네. 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 월요일에 한 차례 강한 반등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됐었죠. 네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어제 주가가 조정 단계에서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바닥은 형성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에서의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은 시장에 이슈가 없습니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와 관련한 테마가 만들어지고 이슈로서의 종목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코로나 백신 치료제 이슈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현 단계, 현 시점에서의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이슈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고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슈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국산 코로나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5천억 규모의 자금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대략 한 2,500억 정도 규모의 자금을 집행했고요. 네. 지금 대략의 그 백신과 치료제 관련한 그 국산화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산화가 진행되는 뉴스나 또 이슈에 대한 재료가 나올 때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시세가, 매기가, 흐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다소 그 기간 조정 성격에서의 지리한 형태로서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도할 구간에서의 흐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유 있게 대응하는 자세로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게임주와 또 반대네요. 네. 이제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슈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이제 정부가 이 백신 치료제 분야에 5천억 원 규모 투자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약바이오주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여유 있게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자 하는 의견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게임과 제약바이오주 특징 업종 섹터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유망 종목들 투자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 전수자 김대준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여해 보시고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 그러했나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비극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과 딱 어울리는 표현에서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어렵고 힘들고 앞에 상황이 보이지 않을 때 저도 그러한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배에게 이럴 때 조언을 많이 구했습니다. 시장에 있을 때. 그럼 선배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김 부장, 시장이 안 보일 때는 데이터를 믿어. 숫자를 믿어. 그리고 숫자에 의해서 투자를 해. 이렇게 저한테 해법을 내려줍니다. 지금의 우리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지수화한 것입니다. 지난해 어떠했습니까? 올해 어떠했습니까? 내년에 어떠합니까? 올해 기업들의 상장사 영업이익 규모가 120조 원입니다. 지난해 대략 한 80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에 130조 원 규모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해 120조 원, 올해는 140조 원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해서 20%의 상장사들의 실적치가 상향화된 흐름으로서의 진행이 된다고 하죠.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지금 확인했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되어진 내용에 의해서 추론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주식을 팔까? 아니면 좀 기다려볼까라고 판단했을 때 저는 여러분께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힘들고 어려운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임즈나 메타버스를 올라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기다려보시는 흐름으로의 시장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준비한 강의의 내용은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 반도체이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과 업황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흐름에 대한 전반의 것들을 오늘 원큐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짧게 흐름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움직임과 흐름에 대한 내용은 지금은 대세 상승장의 길목에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죠. 주가가 상승 단계에서 중간 쉬는 과정에서 흐름이고요. 좀 힘들지만 이후에 내년, 내후년에서의 상황을 판단해서 볼 때
지금의 자리보다는 더 긍정의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략적인 반도체 역사와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이 64K D램 성공입니다. 이 64K D램이라고 하면 1980년대 우리나라 최초로 반도체를 개발을 했죠. 64K D램의 규모가 대략 8,000자 정도의 글자를 담을 수 있는 집적 기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1기가가 어느 정도이신 줄 아십니까? 원고지 32만 장을 담을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역사이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흐름은 우리나라 반도체 상황에서의 그 산업과 전망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이 현재 120개 정도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이 300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에 디스플레이까지 합치면 대략 200개 종목이 거래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전체 비중의 대략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5%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3%대로 시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 품목, 당연 1위죠. 우리나라 5대 수출 품목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석유화학이 3, 4위 왔다 갔다 합니다. 철강, 조선이 5등, 6등 하는 규모에서 상황입니다. 이 5대 수출 품목 중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조선입니다. 반도체 산업과 전망에 대해서 하나 더 여러분께 짚어드리자면 앞으로 10년의 상황에서 있어서 호황기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인공지능,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반도체가 큰 역할을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내용에 있어서는 반도체 큰 회사들이 그 글로벌 브랜드의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투자를 할까요? 내년도, 내후년도, 5년 뒤에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20조 원 규모로 올해부터 3개년 걸쳐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평택에 공장을 건설하는 부분도 있고요. 라인을 증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텔도 20조, 마이크론도 20조, TSMC 대만 기업이죠.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위탁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여기는 무려 113조에 대해서 투자를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경기 사이클, 흔히 시황에서 슈퍼 사이클, 빅 사이클 많이 얘기들 하죠. 과거에도 95년, 96년도 즈음에서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 휴대폰, 우리가 말하는 이 휴대폰이 기존의 그 시스템에서 이 우리가 보는 휴대폰 상태로 셀러폰에서 휴대폰 상태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서버 교체 주기가 맞물려 있었죠. 이때에도 반도체 호황이 있었고요. 지금 그리고 내년 데이터에 의한 반도체 경기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는 3%의 성장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15% 성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왜 글로벌 메이커들이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을까요? 경기에 대한 확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제조 공정, 우리가 반도체 기업을 투자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기타 소부장 종목에 대해 투자를 할 때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조금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제가 쉽고 간단하게 복잡한 내용이지만 축약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8개의 공정으로 있습니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최종적으로 생산을 해내는 기업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TV에 보면 예전에 영화를 보게 되면 반도체 주도 한국의 위상 하면서 우리가 방진복을 입고
둥그런 웨이퍼 같은데 뭐가 이렇게 막 빛을 쏘는 그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는 이 실리콘에서 추출한 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을 재료로 해서 둥그런 웨이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웨이퍼에 빛을 쏴서 회로를 만듭니다. 회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용액을 분사시켜서 이 절삭을 하고요. 빛을 쏘여서 잘라낼 부분과 또 반도체를 만들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회로, 그리고 웨이퍼, 그리고 빛을 반사하는 이 구조로서의 진행되는 과정이 8개의 제조 공정입니다. 이걸 좀 더 짧게 말씀드리면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냥 스킵하셔도 되고요.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인데 전공정 업체가 있고 후공정 업체가 있습니다. 주가의 움직임과 탄력도가 다릅니다. 제가 이후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잡아드리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 전공정은 소재 부품, 후공정은 검사나 그 패키징을 하는 후공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장비주가 주로 후공정에 진행을 하는 기업들이 그 반도체 장비주들이 그 기계를 통해서 그 패키징하고 검사를 하는 형태로서의 진행을 합니다. 파운드리 업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 장에서 그리고 최근까지의 흐름 내에서 주도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가운데에서 DB하이텍의 주가가 굉장히 움직임이 긍정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흐름에서의 모습이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의 주가 차트는 삼성전자입니다. 고민 많으시죠? 삼성전자를 내가 올 3월, 4월, 5월 앞으로 전망치가 좋다라고 해서 7만 원, 8만 원대 매수를 했는데 지금 7만 원도 위태한 가격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가를 판단할 때 제가 앞선 흐름에서의 내용은 흔히 말하는 펀더멘탈 분석,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얼개를 짜드리고 큰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결론은 반도체 경기가 좋다라는 내용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 우리가 기본적 분석은 종목을 찾아내는, 업종을 찾아내는 분석법이죠. 기술적 분석은 때를 찾아내는 분석법입니다. 시점을 잡아내는 분석법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현재 위치한 흐름에서 추세가 깨졌느냐, 깨지지 않았느냐를 판단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아니면 팔고 이후의 상황에서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셔야 할 겁니다. 추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흐름에서의 내용보다는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상승 N자형이라고 해서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을 많이 얘기하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 분석을 합니다.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을 이번 조정에서 훼손하지 않는 구간에서 흐름이 진행될 때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승의 고점 흐름이 이번 조정에서의 저점 구간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되는 그림을 추세가 살아있다, 이 종목은 상승 추세이다, 또는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락 추세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보통 추세를 판별할 때 60일 이동평균선이나 240일 이동평균선을 분석을 해서 그 종목에 대한 흐름을 잡습니다. 깊이 있게 장기 추세선의 흐름을 잡아낼 때는 240일을 가지고 흐름을 잡아내고요. 여기에 일봉의 흐름에서 말씀드렸던 앞선 고점에서의 가격을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종목에 대한 추세 판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보실 때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흐름에서의 추세 깨졌나요? 깨지지 않았나요? 앞선 설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판별해 보시게 되면 240일 이동평균선이 현재 흐름에서 전 고점을 아직 조정도 나오지 않은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죠. 이평선으로 하나 잡았고요. 두 번째는 일간 흐름으로서의 훼손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간 흐름에서의 조정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의 흐름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의 주가 수준은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흐름에서의 종목입니다. 다만 언제 가느냐, 내일 가느냐, 다음 달에 가느냐, 아니면 조금의 흐름이 있어야 진행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께 많은 설명과 내용으로 해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크게 한번 훑어드리고요. 좀 더 깊이 있고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좋아하시죠? 그리고 하이닉스 최근에 주가 흐름 측면에서 삼성전자보다 좀 더 탄력이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장에서는 조정을 받았지만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지난 9만 원 선에서의 바닥을 찍은 흐름에서 지금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하이닉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모습.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평선의 흐름에서 지난 고점의 흐름을 이번 저점에서 깼느냐 깨지 않았느냐. 안 깼죠. 일봉 구간에서 1일간의 주가 흐름 면에서도 깨지 않은 흐름입니다.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바로 급반등의 모습입니다. 하이닉스가 지난 9만 원을 깨는 흐름에서 이틀간의 조정이 나타났을 때 일시적으로 주가 빠졌다가 바로 회복하는 모습에서의 이 상황을 보여줬죠. 그래서 탄력이 좋은 겁니다. 깬 이후에 주가가 지체되거나 정체되면 이후의 과정은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깼을 때 일시적으로 악재에 의해서 흐름에 의해서 순간적인 이탈이 났을 때 바로 회복하는 종목들은 주가의 탄력이 물량을 이때 털어냈다고 보죠. 개인의 물량을 다 잡아냈다고 보는 겁니다. 흔들어서 물량 뺏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흐름이고요. 여전히 살아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종목만 보여주지 말고 그럼 깨진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 추세가 깨어진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의 지난 20년간의 주가 패턴을 보게 되면 대략 한 100배 올랐습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LG생활건강도 지난 2000년 초반 부분에 2만 원 수준에서 주가에서 무려 200만 원, 180만 원까지 정확히 올라오긴 했지만 100배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에서의 종목들이 장기 투자 목적에서 끌고 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추세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바이앤홀딩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의 패턴입니다. 그러면 LG생활건강의 흐름은 어떠한지를 판단해서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세와 비교 분석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의 흐름. 아직 이평선 판단 기준에 의해서 요 가격, 그러니까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 라인을 241 이평선에 깨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기준점을 잡고 종목에 대한 평가를 하시라는 말씀에서 해석을 드렸었죠. 그러면 241선은 아직 깨지 않았지만 꺾임이 나왔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일봉을 봐야 되겠습니다. 일봉의 흐름에서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을 깨었는지 깨지 않았는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종목에 대한 흐름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지난 상승에서의 흐름에서의 고점입니다. 현재 위치하여진 주가의 흐름입니다. 깼습니다.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 깬 게 아니고요. 이전 단계에서 대략 한 140만 원 구간에서의 가격이 훼손됐을 때 이미 추세적으로 깨진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LG생활건강 같은 종목에 대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선 설명에서 장기 평선이 아직 한 번의 흐름에서 꺾임이 나왔지만 이전 단계에서의 고점을 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되반등을 줍니다. 하락 이후에 되반등을 주게 됐습니다. 이 되반등 과정에서 지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형태가 진행이 되겠죠. 왜? 일봉상의 흐름에서 지난 고점의 흐름을 이미 깼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라왔을 때 이 종목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난 고점 수준에서의 가격 근처에서는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정리하는, 그리고 다시 판단하는 대응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무거워. 그리고 가격도 내가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좀 가벼우면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제가 앞선 반도체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이 120개 정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디비아텍 같이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 거의 95% 이상의 회사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입니다. 소재, 부품의 회사들은 지난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반도체 관련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그때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서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굴욕적인 외교를 하더라도 그 소재 부품을 수입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다시 우리의 국산화를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산화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소재 부품의 종목들이 국산화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DB하이텍은 말씀드렸던 소재 부품 장비는 아니고 파운드리 업체이고요. 가격적인 흐름에서의 상황과 전반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했을 때 아직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두 가지 관점에서의 추세가 깨어졌는지 살아있는지를 판별하는 분석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추세 상황 하에서 추세가 깨졌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주가가 전혀 아닙니다. 상승 흐름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40일 이평선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일봉상에서의 흐름 또한 이 고점, 지난 흐름에서 고점을 깨기 위해서는 가격 스프레드,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빠지면 오히려 지금 더 들어가야 되는 흐름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최근의 상황에서 어떠했습니까? 시장은 좋지 않았는데 일부 반도체 종목 내에서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몇몇의 종목들이 바닥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덕산 네오록스라든가 또 동진 세미컴의 최근의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이지만 핵심 우량주 주변에 있는 종목들로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지수가 바로 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서 동진 세미컴의 주가 흐름도 긍정의 모습에서 아직 추세를 전혀 깨는 흐름이 아니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깨기 위해서는 지금의 가격, 이 수준을 하향 돌파해야 추세가 깨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흐름에서 가격 차의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외에도 하나모터리얼즈 같은 종목들, 이 종목은 장비주이죠. 그리고 테스나 검사 장비를 하는 그 소재부품 장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구간에서의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종합지수 그리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지수는 일정 구간에서의 흐름에서 바닥을 찍어가는 또 다져가는 형태에서의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심 우량주 주변에 있는 종목들은 이미 바닥점을 찍고 돌아 나가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이 전환점이 돌아가는 사에서 성공 투자로 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반도체를 먼저 보시고요. 반도체 내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주 그리고 파운드리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에서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여러분께 히든 종목 설명을 드리고 내일 장에 대한 점검과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대세 상승장 강의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국내 산업의 중심이죠. 반도체 산업과 전망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대표 반도체 차트 살펴보고 대응 전략 함께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강의 내용들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되는데요. 이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이렇게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준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3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또 오늘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히든 종목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앞서 반도체 업종과 전망 그리고 네. 종목들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말씀드린 종목도 반도체 소재 장비 관련 종목입니다. 네. 종목은 네페스입니다. 이 네페스의 그 기업 전반의 내용과 흐름에 대해서 살펴드리면 실적의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그 이전에 실적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기 때문이죠. 장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기술력보다는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출의 증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규모의 장비에 대한 교체하는 설비 투자가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흐름에서의 내용은 최근에 시장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9월에서부터 부분적인 매수로서의 진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또 긍정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유입이 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주가도 바닥점을 찍고 이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구간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에서의 기업이고요. 좀 더 깊이 있고 또 매수 가격, 손절 가격 이 흐름에 대해서는 네.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서 네. 이 종목에 대해 집중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반도체주 네페스였습니다. 작년에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좀 실적이 부진했지만 올해는 또 이러한 실적 모멘텀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흐름 보시면 좀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구간인데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다만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히든 종목 네페스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또 내일 시장 전망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숨고르게 나왔는데 내일은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제가 앞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잠깐 전망을 전략을 세워드린 내용과 비슷한데요. 여기 네. 하나 덧붙여서
지금 외환시장에서의 동향을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의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의외로 매수를 했습니다. 네, 네. 어제도 마찬가지죠.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최근에 달러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네. 국내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외환 시장에 대해서 부분적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80원 후반부에서 계속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마감 근처에서 1,180원 부근에서 위치했던 국내 원달러가 마감 가격은 1,183원 수준으로 다시 밀렸습니다. 중요 체크 포인트는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포인트는 1,170원 구간을 하락, 훼손하는, 빠지는, 가격이 전환하는 이런 형태로서의 진행이 될 때 본격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 특히 거래소 시장이 되겠죠. 그리고 네. 특히 우량주 섹터에 대한 종목들이 될 것입니다. 이 흐름이 나올 예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외환 시장에 대해서 특히 주목하시고요. 주가의 터닝 포인트 또한 이 환율의 동향에 대해서 접목시켜서 해석을 하고 시점을 잡아가시는 내용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또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가능성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다시 한번 1,180원 이상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5거래 연속 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환율이 1,170원까지 내려와야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기조가 들어올 것 같다라고 전망해 주셨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좀 지수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볼까요? 네. 앞서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네. 코스닥 시장은 전 고점 부근에서의 그 매물 소화 과정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전체의 종목들이 고점에서 다소 밀리는 형태로서의 가격이 진행되었죠. 이제는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흐름은 좀 조심해야 될 흐름에서의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바닥을 다져가죠. 2,900포인트를 깨지 않는 흐름 내에서의 가격 지수 흐름이 진행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저점을 이용해서 주식에 대해서 좀 모아가는 형태로서의 시장 접근,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전환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제는 좀 신중하게 오히려 이제는 코스닥 쪽을 조금 더 공략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략과 히든 종목까지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의 이야기,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수능 시험으로 주식시장이 1시간 늦게 개장을 하게 되면서 저희 방송은 하루 쉬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금요일 오후 4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